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목적을 질병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수단적인 가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 경험 자체를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어서 내재적인 가치를 더 부여를 하고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저 엔데버 RX 같은 경우에는 좀 ADHD를 알고 있는 애기들이 더 몰입해서 집중을 하고 집중력에 대한 훈련을 높이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 더 즐거운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경험적 가치도 함께 조금 부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험적, 수단적에 따라서 이 경험이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를 나눴었는데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 경험을 주도하는 게 나에게 있냐, 혹은 외부 또는 시스템, 이 경험을 제공을 하는 주체에게 있냐에 따라서도 기인점이 내재적인지 외재적인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경험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혹은 그 시스템이나 제품이 제공을 하는 그 경험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 주도냐 시스템 주도냐가 나뉘게 됩니다. 대다수의 서비스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용자가 내가 인풋을 넣는 만큼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주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뭐 디지털 헬스를 예를 들자면 되게 처방받은 대로 이 훈련을 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주도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시스템이 너무 그 자동화 수준이 높고 시스템이 주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내 스스로 어떤 주도권이 것들을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그 경험이 외재적으로 가서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제품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게 사용자 주도가 좋은 건 아니고 사용자 주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이나 가치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헬스를 예로 들자면 대다수의 서비스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좀 영상을 한다든지 내가 제공을 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 주도성이 높지만 예시로 가지고 온 저 사진은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서비스였는데요. 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로 발전이 많이 되기 전에 되게 과거에 대한 회상을 많이 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게 어떤 치료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뭐 사진을 시스템이 그냥 뭐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88올림픽 사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경험을 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인지적인 것들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용자 주도성을 높여서 우리 가족 이 사진을 인풋으로 넣어서 옛날에 우리 뭐 어머님이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억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물들을 사용자 주도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경험점을 조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재적인 기인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외재적인 기인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 주도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사용자 주도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되게 자동적인 센싱을 통해서 시스템 주도로 어떤 이 사람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맞춤화된 어떤 그런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이 주도하는 외재적 기인점에 가까운 그리고 치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포인트가
조금 더 수단적인 가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내가 원하는 목표는 시스템이 추천해 준 것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풋을 넣어서 나는 이런 목표를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인점이 옮겨가게 되겠죠. 두 번째 경험인 판단적 경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판단적 경험을 조절하는 것은 기인점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경험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 기인점의 위치에 따라서 경험이 나에게 있는지 혹은 외부에 있는지 내재적 기인점인지 외재적 기인점인지가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더 좋은 경험이고 뭐가 더 좋은 방향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고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판단적 경험의 조절 요인으로는 가치가 어디에 있냐 또는 절차적으로 누구에게 주도성이 있냐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경험 요인인 판단적 경험이었는데 혹시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되게 많으신데 질문이 많이 없으시네요. 지난 학기에도 강의를 하나 했었고 여기 익숙한 얼굴도 몇 명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질문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질문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수업 끝나고 김진우 교수님이 하시는 대학원 수업도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대학원 분들은 오히려 질문이 되게 많거나 하시던데 이게 약간 학부와 대학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아니어도 조금 작은 부분이더라도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마지막 경험인 구성적 경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적 경험은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얼마큼 복잡하고 밀도가 있고 강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경험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 연결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병원을 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경험일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보면 되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간 접수를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병원 진료가 끝나고 나오게 되면 약을 팔러 가게 되는 약사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이런 하나의 경험에서 내가 얼만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물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의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이나 기능들이 얼만큼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 관계에 대한 노드를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내가 가운데 있을 때 얼만큼 많은 그런 터치 포인트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경험들과 엮여 있는지 저 노드들의 그 개수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만큼 가깝나 먼가 이런 것들을 이 구성적인 경험, 관계의 복잡도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게 되고요. 무조건 무슨 경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중심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경험을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TV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유저가 인풋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경험 포인트지 그걸 구성하는 경험들에서 메인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얼만큼 가운데 있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경험의 그런 관계의 복잡도나 밀도를 분석을 해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복잡도가 얼만큼 높은지 낮은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관계의 강도와 밀도가 되겠습니다. 강도는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물이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경험들이랑 주고받는 정보의 빈도량이 얼만큼 많은지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이 노드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내가 얼만큼 그 경험들을 하는데 이 경험을 하고 다음 경험까지 넘어가는 거에서 얼만큼 가까운지 아니면 이게 되게 타임 포인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강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밀도는 이 한 집단 내에서 그 경험을 하는 구성원이나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얼만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 우리가 이 경험, 하나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 강도나 밀도를 촘촘하게 잡아서 되게 다양한 경험 포인트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유저한테 되게 방해가 되고 우리는 심플한 어떤 단순한 경험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더 조금 정보나 그런 관계의 수를 낮춘 낮은 복잡도의 경험을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경험인 이제 구성적 경험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구성적 경험을 이루는 요소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관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큼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는지, 그리고 시간적인 타임 포인트들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으로도 얼마큼 가깝냐 뭐냐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의 복잡도는 밀도와 강도에 따라서 연결이 되게 되고, 밀도는 이제 얼마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도는 내가 다른 경험들, 다른 사람들, 다른 기능들과 얼마큼 많은 정보의 양을 주고받아서 이 경험이 이루어지는지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무조건 뭐 복잡도가 높을수록 좋거나 낮을수록 뭐 나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고, 우리의 그 경험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경험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왔던 이 여러 가지 경험, 특히 경험을 촘촘하게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실타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어디인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30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고 다음 아마 저희가 팀 구성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끼리 논의를 하고 팀빌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2분이니까 저희 40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